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송도 트램에 대한 2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영상은 송도 트램의 진행 상황과 112 정거장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송도 트램 113 정거장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이 있다면 1부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으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3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선이 분기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일방향으로만 이제 운행이 되는 거죠. 이 113 정거장은 이 신송로 대로변에 생기게 되는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인근에는 이제 뭐 은행도 있고 상업시설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사거리에 이제 정거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좀 축소를 해보면 이 113 정거장에서 114 정거장까지 가는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여기가 이제 송도 1 공구인데요. 이 송도 1 공구는 송도가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인천시에서 직접 개발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도 개발의 어떻게 보면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114 정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로를 쭉 따라서 가다 보면 이제 송도 풍림아이원 4단지와 이 송도 금호 어울림 아파트 사이에 정거장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거단지가 있다 보니 이러한 수요를 대상으로 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신송로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이제 115 정거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115 정거장을 또 지나서 가면은 바로 이곳에 이제 캠퍼스 타운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환승이 됩니다. 자, 통솔트램 116 정거장은 캠퍼스 타운역 인근에 생기고 캠퍼스 타운역과 이제 환승이 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송도 트램이 이 지하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서 내려서 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그런 환승 아닌 환승 구조가 좀 될 걸로 좀 보이죠. 자, 이제는 116에서 117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선이 상행이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행으로 좀 보겠습니다. 3 정거장은 이 캠퍼스 타운역 남쪽 사거리 인근 해돋이로 위에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행은 이제 112-3부터 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112 송도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가장 가깝고 또 해돋이 공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해돋이 공원이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공원의 상당 부분을 지나 바로 이쯤에서 이제 112-2 정거장이 나오게 됩니다. 네, 112-2 정거장 앞에는 송도 풍림 아이원 6단지가 있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다시 해양경찰청 쪽에 112-1 정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됐죠. 110.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캠퍼스 타운역을 가려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대중교통보다는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는데 이제 정거장이 생기게 됨으로써 트램을 타고 이제 지하철을 이동할 수 있게 되게 되시는데요. 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행과 하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감은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다음에 이제 117 정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7 정거장인데요. 이 117 정거장은 송도 테크노파크 IT 센터 앞에 이제 생기게 되고 이 뒤쪽은 이제 연구 업무 단지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게 없어서 이제 송도 광로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 이제 118 정거장인데요. 이 북쪽에 보이는 이곳은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에는 포스코 R&D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과 인근 업무단지 수요로 인해서 승하차 인구가 다소 높은 것으로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119 정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정거장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2시간 10분이 걸리는 거죠. 위성 지도를 먼저 살펴보면 네, 보시다시피 119 정거장 인근은 휑하지만 뭔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일반 지도로 좀 돌아가서 이 지도상에는 이 부분이 비어 있었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네, 네이버에서 잘 표기를 해줬어요. 네, 송도자이 풍경채 그라노블 1, 2, 3, 4, 5단지가 있는데
전부 다 2027년에서 2028년에 이제 예정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속도를 좀 줄여보면 원래 계획은 이 118 정거장에서 119, 그다음에 120-2라고 되어 있는 이쪽으로 노선이 기존 노선,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노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북쪽에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향후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120 정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이제 120 정거장인데요. 이 120 정거장 북쪽에 이 부지가 바로 송도 세브란스 병원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요, 인천시와 이 연세대학교가 2006년, 꽤나 오래됐습니다. 거의 19년 전인데, 1차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조성 협약에 따라서 송도 709에 92만 제곱미터 부지를 평당 5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캠퍼스를 2010년에 개교를 했는데요. 그 뒤 이제 2018년 3월 29일에 인천시와 연세대학교가 이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는 국제 캠퍼스 2단계 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이제 분양을 받았고요. 2022년 12월에 착공식도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4년 그 개원이 목표였는데 이것이 2026년으로 지금 지연이 된 상황이고요. 연세대 측에 따르면 이제 건축 비용이 그 사이 또 많이 늘어났고 또 의정 갈등에 따라서 이 의료 수익 감소로 인해서 병원을 짓게 되면 이제 뭐 한마디로 적자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인천시에다가 3천억 정도의 그 재정 지원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원 준공은 2026년 이후로 좀 미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20-1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줄여보면 보시면 이제 위성 지도를 다시 살펴보면 여기는 현재 송도 11 공구인데 아직 부지 개발이 좀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은 이 11 공구의 개발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11 공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 개발 계획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향후에도 이제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1 정거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20-1 정거장 앞에는 이제 대강 로제비앙 모아 일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이제 최근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 인천 글로벌 타운 3단계 사업으로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를 짓게 된다는데요. 공동주택 이제 1745세대가 건설됩니다. 한 가지 참고로 여기서 나온 이제 매매 대금 중에 일부는 영종도 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120-2 정거장으로 갈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렇게만 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지적 편집도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적 편집도인데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 그 원래 현재 이제 계획과는 다소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닮았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0-1 정거장에서 이 남쪽으로 쭉 타고 내려오게 되면 120-2 정거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남쪽에는 일반 상업 지역이 밀집돼 있고요. 이곳이 이제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이제 일반 상업 지역, 상업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부분에는 주거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2025년 4월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요. 두 개 부지 모두를 한 건설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484가구가 곳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121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0-2 정거장에서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면 121 정거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동쪽에는 이 공동주택이 들어갈 예정이고 일반 상업지역 앞쪽에 생기게 됩니다. 이 인천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 121 정거장에서만 약 1만 2천 명 정도의 승하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일반 상업지역의 수요를 계산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122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이제 쭉 내려오게 되면 이제 122 정거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 이제 동측에는 주거 시설, 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 공원에는 일부 이제 상업시설들도 있지만 사전 조사에 따르면은 승하차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지적 편집도에서 조금 벗어나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123 정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3 정거장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꺾어서 들어가게 되고 이 123 정거장 아래 보이시는 이 길쭉한 필지는 여기에는 이제 그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제 부지입니다.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 CDMO 1 공장을 현재 짓고 있는 중인데요.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1 공장 외에도 송도에 2, 3 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1 공장 완공은 2025년도 말로 발표되었지만은 2026년 7월로 좀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4 정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정거장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바로 이 사거리 인근에 124 정거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북쪽에 이 넓은 부지가 바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캠퍼스 인데요. 그리고 바로 남쪽에는 또 2 캠퍼스가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이쪽에도 그리고 이쪽에도 제3 캠퍼스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제1 캠퍼스는 공장 가동 중에 있고 그리고 이 제2 캠퍼스는 2032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3 공장도 지난 8월 매입 협의가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일대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중심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 조사에 따르면 이 124 정거장에서는 승하차 인구가 일평균 약 4,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25 정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25 정거장은 이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125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사에서 가장 좀 승하차 수요가 적은 구간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보시면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이 접근성의 문제로 또 수요가 적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한번 의견을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6 정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6 정거장은 또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곳에 생기게 됩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면 내부가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126 정거장은 이 인천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환승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환승 수요는 좀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7 정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7 정거장은 지금까지 정거장과는 달리 굉장히 거리가 좀 있는데요. 많이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네, 거의 화면에서 끝에서 끝으로 가게 되는데 노선은 126 정거장을 통해서 110 정거장을 지나서 111 정거장, 그다음에 127 정거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노선의 중간에 서는 건지 안 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나와 있기로는 126 정거장은 이곳이고 127 정거장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북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8 정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8 정거장은 바로 이곳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해양경찰청 바로 앞에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9 정거장으로 가보면 도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129 정거장이 나타납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보시면 이제 비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다시 일반 지도로 넘어가서 이 부지가 종합병원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그 국제병원 부지로서 차 바이오 그룹이 1조 5천억을 들여서 이제 난임병원, 줄기세포치료센터 등 250에서 3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과 또 의과학대학 송도 캠퍼스 등을 조성하겠다고 2025년 9월에 사업 계획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인접 용지에는 오피스텔 1,300실과 오피스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송도 주민들은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만 먼저 지어서 분양하고 그 앞서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병원 짓는 것은 좀 소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잘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인천자유경제구역청에서 이 두 개의 필지
i8, i9라고 하는 이 필지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학교 용지로 좀 변경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107 정거장 북쪽에 기억나시죠?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리면 천천히 가서 네, 바로 이 부지에도 학교를 짓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 두 개의 필지에서도 같은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9 정거장까지 갔으니까 이제 마지막인 130 정거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이 가다가 꺾여서 130 정거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이제 송도 트램의 마지막 정거장이 되고 여기서 다시 이제 101 정거장으로 가게 되면 네, 송도 트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송도 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사업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천시에서 3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거장의 위치가 향후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송도 트램의 노선이 생기게 되면 현재 송도 내에 이동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대중교통이 아직 부족하여 불편한 송도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또 생각됩니다. 특히 이 순환 노선이 GTX B 노선과 연결되면서 광역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거장을 중심으로 이 송도 개발 사업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이 송도의 경우에는 아직도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모르고 놓친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 자료를 하나씩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이 송도가 느리지만은 조금씩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하지만 그 속도가 여전히 좀 너무 느리다는 점이 단점으로 느껴진 이번 내용이었습니다. 정거장 후보 환승계의 주변 개발지 송도 트램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GTS-B 연계 가능성까지 드러난 상태라 지금부터 흐름을 읽어두는 게 결국 타이밍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오늘 다룬 38개 정거장 후보와 주변 개발 프로젝트는 노선이 확정되든 조정되든 핵심 축으로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정거장 위치 변화, GTS-B 연계 진행 상황, 인근 개발지 착공 및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대체 교통수단 여부 등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변화가 나올 때마다 정리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놓친 개발이나 궁금한 정거장 또는 더 깊게 다뤄줬으면 하는 지점이 있거나 다뤄주었으면 하는 새로운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 주시면 다음 컨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